네, 얼마 전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또 청와대 청원까지 오르면서 25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음주운전을 근절할 법적, 제도적 방법은 무엇인지 정태우 변호사와 함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태우 변호사입니다. 네,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나 발생하는 추세입니까? 네, 저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19,517건으로 부상자는 33,364명, 사망자도 439명에 이릅니다. 네. 이는 비율적으로 하루 평균 1.2명이 목숨을 잃고 91.4명이 부상을 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1년에 2만 건 가까이면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인데 이렇게 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현행법상 처벌 기준은 어떻고 또 실제 양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이 벌칙 조항에 따르면 단순 음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을 세분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가법이라고 주로 표현하는데요. 예. 네. 특가법 제5조의 11이 적용되어 상해 사고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상해나 사망 사고를 일으킨 가중처벌 대상자 중 72%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금고나 징역형은 7%, 벌금형은 20% 미만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처벌 기준이 존재는 하지만 여전히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형사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한 범죄는 오히려 범죄에 있어서 감경 사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언급하셨는데 이러한 인식 변화를 촉구하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또한 특가법상 상해 사고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1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고는 기본적으로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망 사고는 징역 1년에서 3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4년의 징역까지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종합보험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기준이 있어서 실제 집행유예 선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렇게 좀 음주 운전자도 문제지만 이걸 좀 방조한 동승자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차량에 군복무 중인 배우가 동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좀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좀 이렇게 처벌받는 경우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만 형법 제32조에 규정된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6년 4월에 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까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한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음주운전 방조범 대상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 또는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피용자 등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 등입니다. 하지만 단순 동승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처벌받는 사례들은 나오고는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난 11년간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이라고 하죠. 삼진아웃을 당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은 2012년에는 16%에서 2016년에는 19.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5명 중 1명의 비율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까지는 초범자로 보고 있고 초범자들의 대부분 실제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여 상해 또는 사망 사고를 내더라도 처벌 수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점도 재범률이 높게 나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여러 주에서 과실이 아닌 고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례에 따르면 초범이더라도 사망사고는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고 1982년부터는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사고를 내면 2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이후부터는 사실상 살인에 준하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하여 최고형이 14년이고 벌금 액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호주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최대 영구 면허 정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정부는 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히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소주 2잔 또는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소주나 맥주 1잔 정도는 괜찮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예.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낮춘다면 이제는 소주나 맥주 1잔도 절대 안 된다라는 인식이 이어져서 충분히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제 생각은 일단 법 제도적 장치를 논하기 앞서서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특유의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단순한 과실이 아닌 사실상 고의에 준하는 범죄라고 인식되어야 됩니다. 예. 또한 법적 제도적으로는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방안들, 예를 들어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네. 음주운전 초범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유 교육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또 3회 이상의 성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영구 운전 정지 같은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화가 되면 사회적으로도 보다 각성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